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나라가 신속하게 정상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국에 잘못 대들었다가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상식의 미국이 아닌 비상식의 트럼프 행정부를 한국이 길들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볼모로 한국에 돈을 뜯어내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꾸로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 언론에서 한국이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로 인정하면서 미국에도 가장 중요한 동맹임을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최근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추가해 한국을 놓칠 수 없다며 애원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관측이 미국 유력 매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2일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며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 사례를 거론하며 싱크탱크들의 진단을 인용해 이 같은 추세를 설명했습니다. 방송은 미국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계속된 무기 지원으로 조금씩 무기 비축량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무기가 필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한국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5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기간 한국 무기 수출액의 46%를 폴란드가 차지했으며 필리핀 14%, 인도 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작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안으로서 한국이 주목받는다고 분석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 자신에도 한국의 중요도가 조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팀슨 센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특히 무기 조선 분야의 성장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이런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강점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계와 해군 지원 함정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사에서는 한국산 무기로 군사력을 증강한 폴란드가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폴란드는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시절 탱크 300대와 보병 전투 차량 350대 등을 대거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소모된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금액은 7억 5,200만 달러, 약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세계 사무용품, 냉방기, 세탁기 수출액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CNN이 전한 폴란드 국방부의 이달 초 발표 내용을 보면 폴란드는 한국산 K2 탱크 180대 등을 67억 달러, 약 9조 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에는 지원 차량 80대와 포탄, 물류, 폴란드군 훈련 패키지 등이 포함돼 계약은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CNN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한국산 K2 전차가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며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기갑 차량 규모를 1,000대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 동맹국들의 핵심 공급자로 인정받으면서 트럼프의 최근 한국에 대한 공격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예산 정책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2026 해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신속하게 가결 처리했습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인식 때문에 의회에서는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자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현 수준인 28,500명 유지를 명시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에서 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었습니다. 당시 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막는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아니라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바이든 정부 시절엔 2022 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역시 한국을 붙잡기 위해 중국 전승절에 한국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수 인사들을 초청한 자리를 만들어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거기 전승절 행사에 꼭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간다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않냐는 비슷한 요지의 분위기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주필은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거기까지 간 데 대해서 약간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인사와 외교에 힘을 기울이는 일하는 대통령이 있어 국민들은 조금 안심을 하는 듯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은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62.1%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 중반에 근접, 지지율 강세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특검 수사 등에 더불어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평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